오늘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니 이거야 조그만 거. 오케이. 자 오늘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대표값이 뭔지, 그쵸? 그리고 삼푸도가 뭔지, 또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해요. 큰 맥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건 알고 있다는 전조건 하에 문제를 설명해야죠. 자, 대표값 중에는 그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평균이요. 중앙값, 최빈값도 있지만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 평균이 어때요? 그 평균이 몽땅 모든 집단의 성질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값을 메꾸는 게 바로 뭡니까? 삼포도.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쓰죠. 뭐랑 뭐를?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씁니다. 이 말은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쵸? 자, 이항공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독립사건을 반복해서 독립시행으로 해서 그 내가 희망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오느냐 그걸 PMP로 표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어때요? 정규분포 곡선, 즉 가우스 곡선을 따라가는, 그쵸? 평균 M을 기점으로 대칭이 되는 함수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가는 함수로 문제를 풀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이게 통계의 처음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게 얘를 적절히 잘 다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예전 시간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였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를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추정이라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인구 전수조사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그 5천만 명의 인구를요 다 조사하는 건 진짜 아예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 몇 명의 표본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들. 근데 인구는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되세요? 말을 잘못했네요. 전수조사를 해야죠. 왜? 5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죠. 왜? 인구는 진짜 정확하게 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 투표율,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투표장 앞에서 서서 몇 명 골라서 그 사람들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죠. 그런 걸 바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추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길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추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표본이라는 걸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좀 찾아야겠죠. 오케이? 이 표본이라는 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 이것만 공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비율의 추정 또는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저 세 가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이 표본이라는 말이 뭔지와 그리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건지와 세 번째 표본 비율의 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지만 이것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누구다?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화하는 과정이 있었죠.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갑니다. 오케이? 자, 보시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표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잘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오케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 770번이라고 돼 있어요. 막 번호 몇 개 지워져 있죠. 내가 수작되게 없는 걸 다 지워버린 겁니다. 자, 표본조사가 적합하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전체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 전체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모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집단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자 뭐 갤럭시 S의 뭐야? 평균 수명 이런 거는요 어떻게 찾습니까? 정말 모든 기계를 다 뜯어갖고 고장 날 때까지 다 돌려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 표본 몇 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 모집단 중에 일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본으로 끄집어내냐면 한 번 넣었다가 한 번 뺐지. 다시 집어넣고 또 섞은 다음에 또 고르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섞은 다음에 또 고르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추출은요 뭘 따라가요? 독립 시행을 따라가죠. 독립 사건을 따라가죠. 맞아요? 독립 사건이 되는 거 맞습니까? 왜요? 앞 사건이 뒤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 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크기가 n개, 즉 골라낸 개수가 몇 개가 된다? n개가 된다. 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골라낸 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를. 그러면 이 표본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복원 추출로 n개를 골라내는데 이렇게 골라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대신 표현을 해요.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 복원 추출로 n개를 골라낸다. 즉 임의 추출로 n개를 골라낸다.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저 n개는 왜 n개? 그냥 n개. 이 몇 개를 골라내냐라는 뜻입니다. n개를 골라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뽑아보면 어때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맞죠? 오케이?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의 추출. 즉 모집단, 전체 집단에서 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표본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770번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야, 전구의 평균 수명, 그리고 어느 학급의 수학 성적의 평균, 그리고 뭐예요? TV의 시청률,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을까? 자, 봐요. 전구의 평균 수명이요. 그럼 모든 연구를 다 틀립니까? 그럼 고장내요? 그럼 다시 만듭니까? 개소리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히 뭐를 하게 돼요? 표본 조사를 하게 되죠. 그쵸? 이 말 이해해요? 두 번째 거는요. 어느 학급의 수학 성적의 평균. 이거는 그냥 뭐가 돼요? 애들 점수 갖고 쫙 해야죠. 왜? 몇몇 표본으로 하면 잘하는 애들만 골라든 반이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쵸?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인구조사랑 비슷합니다. 알겠죠? 디귿은요. 야,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야, 미쳤죠? 이거를 전체 인구한테 다 전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돈이 쏟아집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표본조사가 필요한 건 누구나? 기억 디귿. 답은 2번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표본조사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하고 있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맞죠? 그럼 그 표본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라 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딱 중요한 거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지를 놓치면 끝이에요. 자, 모집단 자체를요 6, 1, 2, 3, 4라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 모집단에서 1, 2, 3, 4에서 임의 추출 2개짜리, 즉 표본의 크기가 몇 개짜리로 한단 말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추출이라고 했어요? 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그쵸? 비복원 추출이라고 했습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뽑히죠. 맞아요? 또 뭐가 돼요? 1, 2가 되죠. 됐습니까? 또 1, 3이 되죠. 또 1, 4가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더 있죠. 근데 표본 크기가 2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에요. 그냥 4개 중에 2개를 뽑았다는 게 아니라 1개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 저는 이해한 게 아하. 표본 2개를 부은 다음에 노노노 다시 이렇게요. 하나 넣고 하나 끊으라고 했죠. 아까 전에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오케이? 그럼 얘는요 진짜 지랄인 거는요. 내가 뭐라 했어? 표본이라 했죠. 임의 추출이라고 했죠. 유일하게 원래 이거 집합의 개념이 아니에요. 표본의 모양입니다.
이것도 다른 표본이에요. 집합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얘도요. 나 닥쳐갈게. 맞습니까? 네. 다음 이제 2로 찾아보죠. 어떻게 됩니까? 돼요? 몇이에요? 됐습니까? 이미 추출의 말뜻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쌤이? 그 자리를 바꾸는 것도 다른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다음 누구예요? 돼요? 3, 4 바꾸는 거 3, 4만 바꾸는 거 의미 없죠? 어떻게 됩니까? 돼요? 마지막 하나 누구예요? 4, 4입니다. 이해해요? 여기까지? 이거예요. 됐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오케이? 자, 표본이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표본의 크기 그리고 어떻게 추출하는지까지 위치 바꾸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표본의 개수는요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16개가 됩니다. 4 곱하기 4거든요. 미쳐버립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4C2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4H2도 아닙니다. 왜요? 선생님 중복을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4C, 4H2지 않아요? 내가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순서 바뀌는 건데 누구 까야 돼요? 얘 까고, 얘 까고, 얘 까고, 얘 까주면 총 몇 개가 나와요? 13개가 나옵니다. 네, 12개가 나오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뭐야? 만들어지는 표본의 상황이겠죠. 됩니까? 자, 알아들었어요? 네. 오케이. 그럼 자 보죠. 이렇게 표본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이 순서대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놓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잘 보시죠. 지금 모집단에서 쌤이 표본을 어떻게 골라냈는지를 보여줬죠. 순서가 바뀐다.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이런 말들을 의미한다고요. 이해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솔직하게 수능엔 아예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건 수능에 아예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어떤 나도 뭔지 모르는 이미의 모집단 1, 2, 3, 4를 정했죠. 우리 분산을 어떻게 합니까? 분산이 별량에서 뭐를 빼요? 이 분산 구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그마 i는 0부터 뭐 n까지면 n까지라고 치고요. 오케이? 별량 xi에서 누굴 빼요?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이만큼 제곱하기 전걸요? 편차라고 불렀죠. 그 편차의 제곱이죠. 거기다 뭘 곱해요? 확률 pi를 곱하는 거 또는 fi를 곱하는 거였죠. 이 말 이해합니까? 이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맞아? 이거를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걸로도 썼었습니다. 이해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내가 뭐였어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거를 그냥 도수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총 도수. 그 각각에 해당하는 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총 뭘로 나눠줘야 돼? n개니까 n으로 나눠서 썼죠. 기억합니까? 네. 이거 지금 내가 선생님 설명한 거 다 기억해요. 이게 확률이었으면 그냥 뭐라고요? 확률이었으면 이렇게 pi 쓰고 말았죠. 왜? n분의 fi 자체가 확률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말 하죠? 이해하죠? 뭘로 나눴어요? n으로 나눴습니다. 맞아? 네. 근데 잘 봐요. 빨간색 듭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학교에서 너희도 분명히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설명 안 듣고 혼자 그냥 막 기출문제 푸는 새끼들은 이거 절대 못 맞춥니다.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런 표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표본 한 개라고. 그 표본 한 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만들어진 거 쭉쭉 보여줬죠? 이건 크기가 몇 짜리 표본입니까? 5짜리 표본이죠. 맞아요? 네. 자 그럼 봐요. 이 표본에 계산이 좀 지랄인가? 이걸 뭘로 바꿔야 되나? 13, 7로 바꿉시다. 아닙니다. 8 얘를 19로 바꿀게요. 계산이 너무 빡세니까요.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이거 평균 얼마입니까? 이거 평균 얼마입니까? 4, 다 더하면 얼마예요? 총 합은 10, 30, 30이죠. 5로 나누면요? 6, 6. 평균 6이죠. 몇 번? 맞아요? 네. 우리는 평균을 일반적으로 n이라고 표시를 하죠.
표본 평균을 표시할 때는 x 바로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이게 뭔 의미라고요? 표본 평균이라고요. 이름이요. 알겠습니까? 그 표본 평균 하나짜리는요. 잘 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체 5분의 뭘로 나눴어요? 30으로 했죠. 다 더해서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용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좀 이따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요. 이 표본에서요. 우리 분산 구해볼까요? 잘 보십시오. 이거 뭐 구한다고요? 분산이요. 그럼 당연히 우리 뭐 합니까? 저렇게 쓰지. 이것 또는 이걸로 쓰겠죠. 아래 걸로도 써도 되지만 일단 위에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 때문이냐면요. 잘 봐요. 1 마이너스 m, 여기서는 m이 얼마예요? 6이죠. 6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6의 제곱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요? 5로 나눠주면 되죠. 자, 기억 잘해주세요. 원래 표본을 구하다가 보면 표본값 자체들이 오케이? 표본값 자체들이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뭐라고요? 모집단의 분산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요. 여기서는 n이라고 쓰겠죠. 네. 근데 n이 5일 뿐인 거잖아요. 이게 표본 집단의 표본 분산이 실제로 모분산보다 어떻다고?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중에 직접 증명해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뭐라고요? 이 표본 한 개에서는 몇몇 특정 개에서는 모분산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모분산보다 다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를 어떻게 해주냐? 한 표본의 분산이 모분산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어때요? 표본 분산, 모분산에 가깝게 밀어줘야 합니다. 좀 키워줘야죠. 그게 누구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요. 봐봐요. n-1분의 n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크죠? 네, 커요. 이만큼을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자유도라는 개념 혹시 배웠습니까? 학교 선생님 언급하디? 영규야? 자유도. 자유도요? 이 표본의 분산에 대한 자유도에 대한 설명하셨니? 그렇게 안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냥 외우래? 아니요. 그러면 쌤은요. 쌤이 그렇게 뭐더라? 여기 좀 크기가 그래요. 이제 표본의 전체 표본의 그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씩 뽑고 그 표본을 또 바꿔서 뽑고 그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거야. 그래요. 첫 번째 거 설명 안 했니? 뭐요? 이 특정한 한 표본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안 했니? 알겠어요. 오케이. 교과서에 있어요. 보세요. 한 표본, 이거 표본 전체 모집단의 하나잖아. 일반적인 경향이 어떻다고요? 모분산보다 작게 표현된다고요. 표본 분산이. 그러니까 그 표본 분산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크게. 그걸 n-의 자유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지금 필요 없으니까요. 얼마만큼 확대시켜주면 되냐면요. n-1분의 n만큼만 확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표본 분산은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뭘로 나누는 겁니까? 얘랑의 차이예요. 여기서 n으로 나눴죠. 모분산에서는 n으로 나누지만 표본 한 개짜리 분산에서는 n-1로 나눕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교과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첫 번째 이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 이해했죠? 네, 선생님이 교과 설명 안 했어요. 교과서 형편없다고. 쌤이 뭘 만들는데. 오케이. 이거 이해해요? 유일하게 수능에 출제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 자유도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내가. 알겠죠? 표본 한 개짜리예요. 나 지금 봐요. 모집단을 아는 상황이에요? 모집단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집단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표본을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표본이 1, 5, 7, 8, 9입니다. 그 1, 5, 7, 8, 9에 해당하는 분산을 구해보려 했더니 푸는 방법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구로 나누더라? n-1로 나누더라. 이게 키워드예요. 오케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은 아니라고.
봐 그러면 안녕. 봐요. 이거 표본이죠. 표본 하나 해결했습니다. 이거 말고 나올 게 없어요. 너 어디 가냐? 꺼져. 아 이건 팩트예요. 알았어. 그 이삭이 맨날 하는 말이야. 꺼져. 봐요. 이거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해결됐고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 보면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설명을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모집단이 있을 거죠.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문제는요. 거기서 쭉쭉쭉 해보면 됩니다. 거기 773번 보이시나요? 네. 그 773번을요. 그냥 표를 그려놓고 뭐 거기서 그 두 번째 문제 있죠. 773번의 두 번째 문제. 그걸 풀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 지금 이 두 번째가 773번이에요. 이건 1번은 여기도 없네요. 이거 중심 같은 문제지. 아까 전에 1번 선생님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 있어요. 수능에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수능 기출에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이 셀에도 없네요. 오케이? 어쩔 수 없죠. 다음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하고 1번 설명 안 하고 저거? 네. 귀찮았나? 여튼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왜냐면 암흑에서는 서술형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얘. 이거 지금. 하는데 한 2시간 쓰고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 자, 이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거 표본 평균이요. 모집단이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모집단이라고요. 거기서 크기 n짜리를 물어볼게요. 크기 몇 자리라고요? n짜리. 이걸 이미 추출한다고 했죠. 그러면 봐봐요. 표본이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하나가 아니고 되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요. 이거를 첫 번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요. 오케이? 이 첫 번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x 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요. 네 번째 거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게 많겠죠. 근데 잘 봐요. 이 x 다 1은요. 이 표본의 뭐예요? 평균이죠. 오케이? 네. 이 표본의 하나하나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평균.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맞습니까?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모집단에서는 그 하나하나 값들을 x바 이렇게 썼죠. 맞아? 네. 얘랑 좀 달라요, 의미가. 모집단에서의 별량 값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서의 모집단에서의 정규 분포가 목평균 m의 표준 편차 제곱으로 간다, 따라가, 정규 분포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값들이 얘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거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표본 평균들이 있죠. 구해진 값이 한두 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많겠습니까? 진짜 많겠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를 알아들어야 이거 지금 기본 베이스고요.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설명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773번입니다. 773번, 775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케이? 777번도요. 다 이야기입니다. 쌤이랑 이 세 문제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다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보세요. 말을 잘 따라해봐요. 이걸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표본 평균이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x는요. 그냥 확률, 변수, 즉 별량값이죠. 네. 얘랑은 달라요, 상황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각각 값들이 다 누굴 따라간다? 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표본 평균들이 누굴 따라간다고요? 표본 평균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잘 보세요. 따라가는 것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시죠. x 바가요. 정규 분포. 근데 모집단이랑 되게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실제로 m에 뭐가 되냐면 표준 편차의 제곱이래요. 여기서는요. 아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n이었죠. 얘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제곱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런지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오케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잠깐만 간단한 값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1, 2, 3이라는 모집단이 있다고 칠게요. 뭐라고 했어요, 쌤이 지금? 이거 모집단이라 했습니다. 이해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 표본 2개짜리 크기 2짜리 표본을 잡아볼게요. 얼마죠? 1 보건 추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똑같은 거 순서까지 바꾸는 건 이미 추출한다고 했어요. 또 뭐예요? 1, 2, 1 같이 가요. 네. 됩니까? 또 1, 또, 3, 또, 2, 또, 2, 또 3,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 모집단의 평균 볼래요? 얼마입니까? 이. 모집단 평균 2죠. 네. 모평균 2입니다. 네. 자, 모집단의 분산은요. 2에서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요 1, 0, 1 그걸 3으로 나누면요 3분의 2죠. 분산이 3분의 2입니다. 네. 표준 편차는요 루트 3분의 2겠죠. 네.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얘기 끝났습니다. 잘 보시죠. 나 이거 표본의 크기 몇 자리 골라낸 거예요? 이. 2짜리 골라낸 거죠. 네. 자, 내가 그랬죠. 이 각각의 값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각각의 표본의 평균들이 저런 분포를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이거 표본 평균이요. 1이죠. 두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요. 똑같죠? 얘는요. 얘는요. 얘는 2.5 이거죠. 네.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나눠볼까요? 총 몇 개입니까? 개수는요. 8개죠. 9개죠. 9개 맞습니까? 네. 개수 9개 맞죠? 네. 내가 그랬죠. 이 X바, 즉 표본 평균들이 이 표본 평균이 봐요.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 M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거 하나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평균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다고요. 볼래요? 이거 1이 모평균이랑 똑같냐? 개소리지. 맞아? 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개소리였지. 왜? 표본 평균 하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더해봅니다. 이거 1, 이거 3, 맞아? 네. 4, 얼마야? 8, 10, 15, 얼마? 18. 18 맞죠? 이걸 모르고 몇 개로 나눈다고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아닙니까? 네. 그게 얼마라고요? 모평균이랑 동일하다고요. 오케이? 네. 입에 익혀야 돼요. 어떻게 입에 익혀야 되냐? 표본 평균이 이런 거 하나를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했죠.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네.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죠. 그게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이랑 똑같다. 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이랑 똑같다. 오케이? 네. 그러면 X바의 분포는 당연히 누굴 따라간다? 모평균을 기준으로 따라가겠죠. 왜? 지금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분산을 해줘. 이제 분산도 보여주겠습니다. 진짜로 계산을 해보니 이걸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오케이? 이 X바의 즉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계산해봤더니 오케이? 뭐가 나왔냐? 2분의 루트 2분의 3분의 2가 나오더라. 즉 n분의 V가 나오더라. 그 n은요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2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산 V 진짜 여기서 구하는 게 3분의 2죠. 진짜 이렇게 나오더래. 결론. 그렇게 나오죠. 계산해봐요. 내가 너무 길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죠? 계산하니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갖는다고. 진짜 만들어야 돼 매번 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 시켜준 거겠죠. 오케이? 해보세요. n이라고 잡혀 진짜. 이게 구한 게 어. 많이 해봐서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자들이 뭐 하게요?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큰 수의 법칙과 같아요. 오케이? 아니면 진짜 해보셔도 돼요. 여기서 골라서. 이거 식수는 만들어지겠죠. 왜요? 모집단의 개수를 몇이라고 놓고 진짜 만들어서 써보면 써지긴 써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 보시죠. n분의 v가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 말을 봐야 돼요. 표본 평균에 뭐라고요? 표본 평균에 분산이 누굴 따라간다? n분의 v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까? 네. 네. 표본 평균에 분산이 뭐예요? n분의 n분의 v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항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잘 보죠. 이게 이 표본 평균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얘라며요. 이걸 루트 씌워보세요. 그럼 이거 성립하죠. 이 루트 v는요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 이걸 기억합시다.